안녕하세요.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입니다. 이곳은 강화의 석포리 수로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30분이고요. 지금 대편성하고 낚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석포리 수로는 강화에서 성모도로 다리를 건너서 들어오면 성모대교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지금 보는 것 같은 수로가 길게 이어집니다. 이제 수로는 폭이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곳 쪽으로 산 너머 쪽으로는 이제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굉장히 쾌적한 그런 수로입니다. 군데군데 주차를 할 수 있는 곳들도 많은데요. 조금 이제 가파른 길을 내려가서 낚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화 수로들이 많이 정비 작업을 해서 보시면 지금 보는 것처럼 약간 시멘트 구조물 볼록볼록한 걸로 되어 있어서 저는 지금 발판을 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낚싯대는 2.8칸 2대를 폈고요. 제가 2.4칸을 펴봤는데 그쪽은 바닥이 고르지를 않아서 오늘 제가 편대 낚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바닥이 좀 고른 게 좋아서 2.8칸으로 바꾸느라고 좀 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끼는 글루텐을 사용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마눌 글루텐을 1컵, 그리고 포테이토를 2컵, 이렇게 해서 물 3컵으로 배합을 했습니다. 햇살이 뜨겁네. 지금 미끼 넣고 한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붕어 3마리 낚았고요. 다 왼쪽 채비에서 희한하게 나오네요. 오늘 사용할 채비는 편대입니다. 7.5cm 활편대이고요. 목줄은 제가 4cm로 묶었습니다. 편대만 0.54g인데 거기에 제가 링을 하나 조그만 걸 0.1g을 끼웠으니까 64g에다가 위에 캡 무게가 있으니까 거의 한 7.5g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낚시할 수 없어서 지금 요 왼쪽 편대는 요 편대에서부터 봉돌까지 간격을 10cm로 했고요. 그리고 또 채비 하나는 15cm로 한번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지금 주황색 찌는 봉돌 간격이 10cm이고요. 초록지는 봉돌 간격을 15cm로 이렇게 두 가지로 했습니다. 초록지 입질 와서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자서치 붕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붕어지만 오늘은 한번 모아서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사용하고 있는 편대를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나서 보니까 대체로 편대는 6.5cm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7.5cm를 사갖고서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목줄 길이는 뭐 아예 그냥 평균적으로 3.8cm, 이제 기둥줄이라고 흔히들 부르시던데, 아래 편대하고 위에 봉돌하고 간격은 11에서 13cm 그 정도로 어느 정도 답이 지금 대체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왼쪽 거는 10cm로 해놨고요. 오른쪽 거는 15cm로 해놨는데 이걸 조금씩 조절하면서 낚시를 할 겁니다. 지금 공교롭게 사실 지금 살림망에 제가 4마리 붕어를 넣어놨는데 이 녀석들은 다 왼쪽 채비에서만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금방 한 마리 걸었다가 떨어졌고요. 오른쪽 채비 올라왔습니다. 역시 똑같은 크기여서 붕어 보여드릴 필요도 없겠네. 그래도 뭐 묵직하게
올라와줬습니다. 다섯치 붕어고요. 지금 무미를 바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끔 떨어지는 붕어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편대 낚시를 지금 해보는 이유는 과연 노지에서도 편대가 운영 가능한지를 한번 저도 체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노지 같은 경우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죠. 주변에 풀도 많고 뭐 나무까지 바닥도 고르지 않고요. 그래서 편대가 사실 바닥 낚시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복잡한 장치죠. 그래서 이제 풀 같은 데 잘 엉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서라도 하면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입질 제대로 해줬고요. 오른쪽 긴 기둥줄에서 나옵니다. 이건 조금 사이즈가 된다. 한 7치 붕어 정도 되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곳이 베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최고가 높은 게 베스가 있어서, 6치네. 6치 정도 되는 붕어입니다. 오른쪽 올라옵니다. 빠졌다. 이게 확실히 찌는 굉장히 느긋하게 올려주는데 무미늘이라 금방금방 잘 빠지긴 합니다. 두 채비가 찐올림이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봉돌 간격을 좀 길게 15cm로 한 초록 채비는 찐올림이 조금 부드럽고, 그 대신 허천질이 몇 번 납니다. 그리고 지금 주황 채비는 한 지금 10cm 간격인데, 주황 채비를 조금 더 찐올림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단속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탁탁 이렇게 약간 끊기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붕어는 왼쪽 채비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들어가자마자 받아먹는다. 네, 6치 붕어. 5치 나오다 6치 나오면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채비 다 건드리고 있는데 보면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글쎄,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오른쪽 그 기둥줄을 15cm로 한 채비는 약간 뭐 파도가 출렁이듯이, 일렁이듯이 움직이는 느낌이 있고요. 왼쪽 올라옵니다. 5치 붕어입니다. 10cm 기둥줄은 약간 좀 톡톡 튀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입걸림 확률은 그 10cm 기둥줄이 입걸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중간에서 만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1cm와 13cm로 많이들 쓰시는 것 같으네요. 유료터에서 편대 낚시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가 하는 짓이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초보적인 그런 의문을 갖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서,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자꾸 이쪽 채비 나오지? 빠졌다. 또 뜰채를 떠야 되나? 금방은 초록 채비에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꾸 빠지는구나. 붕어가 집어가 됐는지 노면 입질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네, 왼쪽 집 근사하게 올라왔는데 허챔질이 나와서 한 1cm 줄여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 채비, 초록 채비가 15cm인데 한 1cm만 기둥줄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14cm 정도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아이고. 아이고, 딴 데보다 못 봤네. 금방 주황지 10cm입니다. 오, 2마리야. 네, 쌍거리 되겠습니다. 쌍거리인데도 어떻게 찌를 그렇게 이쁘게 올렸지? 강화 이런 여기에 아침에도 제가 살치도 한 마리 낚기도 했었고, 살치 피라미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런 살치나 피라미가 안 덤비는 겁니다. 혹시나 이거 뭐 혹시나입니다. 마늘 냄새를 살치나 피라미가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붕어는 잘 먹고, 아니면 감자. 특히 중충 하시는 분들이 잡어 많은 곳에서 포테이토 글루텐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늘에다가 포테이토를 1대2로 섞어놔서 그래서 살치들이 잘 안 덤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줄을 잘못 맸나? 오른쪽이 짧네. 지금 바람이 조금 불면 수면에 떠 있는 이게 쌀이나무 잎 같은데 이게 떠다닙니다. 좌우로. 그러면서 찌를 조금씩 밀기도 하고. 근데 제가 낚시를 지금 해보니까 물이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릅니다. 이제 수로들은 물이 조금씩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리고 제가 대체로 채비를 이게 분할로 쓸 때는 가볍게 쓰는 편인데, 편대는 오히려 바닥에 안착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떠밀리지가 않습니다, 채비가. 제가 지금 줄도 세미플로팅 3호를 쓰고 있고요. 세미플로팅 3호 같은 경우는 바람이나 대류에 좀 취약하죠. 물 흐름에도 취약한데, 그럼에도 채비가 떠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주 찌를 잘 올려줬습니다. 지금 두 채비 위치를 바꿨더니 이제 왼쪽이 더 잘 나오네요. 어떻게 된 게? 하기야 또 집으면 아까 쌍거리는 또 오른쪽에서 나왔는데. 네, 6치 붕어입니다. 자, 붕어를 보시면 이곳이 베스터다 보니까 붕어 최고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와서 첫수 낚았을 때는 언뜻 보고 이 떡붕어인가 했습니다. 얘도 11cm로 늘려야 되겠다. 조금 늘려보자. 오른쪽 주황채비를 봉돌 간격을 10에서 11로 늘렸습니다. 지금 왼쪽 14cm인데요. 13cm 성과가 좋아서 그쪽으로 한 칸 옮긴 겁니다. 좋은 쪽으로 수렴하면 됩니다. 두 개가. 그러면 이제 11, 오른쪽 11, 왼쪽 14입니다. 최근에 유료터 다니시는 분들 사이에 이슈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비터 입어료가 인상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포천 쪽 향붕어들 들어가 있는 포천 쪽 낚시터들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입어료가 3만 원인데 그것을 4만 원으로 인상하는 문제입니다. 고깃값 인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예, 고기값이 한 10% 올랐는데 어떻게 이보리오는 3만원에서 4만원 30%가 넘게 오르느냐. 뭐 또 이보리오 오르면 카드 받아라. 뭐 분분합니다, 의견들이.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는 문제이고, 근데 카드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리오 대한민국에 카드 안 받으면 됩니까? 그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탈세가 될 수 있는데 카드는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떻든 간에 그건 뭐 손마터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난 그러면 수틀려서 바다로 간다. 또 어떤 분은 그러면 난 노지로 간다.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웰컴 투 노지. 노지로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뭐 포천 근처에도 강도 있고 낚시할 곳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낚싯대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28칸 2대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금방 옆에 그 나무에 걸려서 제가 툭 쳤더니 지금 오른쪽 채비 찌는 그 위에 주간 케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수초에 걸리면 툭툭 쳐서 이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장비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낚싯대나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이 노지에는 파라솔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지로 가시려면 파라솔 하나는 준비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소자대 쓰시던 분들은 그대로 소자대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낚싯대도 그대로 쓰고 파라솔 하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미끼는 어차피 뭐 글루텐류 쓰시면 되니까 글루텐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어분은 잡어들을 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어분은 썩 그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미끼는 아닙니다.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게 원줄입니다. 원줄 뭐 1.5호로나 뭐 1.2호, 1.0 이런 목줄 뭐 원줄들을 주로 이제 다들 사용들 하셨을 텐데, 노지에서도 그런 원줄 쓰셔도 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 수초가 있거나 옆에 풀이 있죠. 유로터에는 그런 거 잘 없지 않습니까? 좌대가 딱 정비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감길 일이 없죠. 근데 노지에서는 그런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실제로 물고기를 걸어서 꺼내는데 그 뭐 어려움이 있어서 원줄을 굵게 쓴다라는 생각보다는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에 감겼을 때 가는 줄은 그냥 몇 바퀴 감아버리면 도저히 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한 2호 이상, 2.5호, 3호, 또 뭐 이제 대물 하시는 분들은 4, 5호까지도 쓰게 되는데, 그런 원줄들은 잘 감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감기더라도 쉽게 풀어지고요. 채비들은 그대로 쓰셔도 좋은데 원줄만큼은 조금 굵게 쓰셔야 그 스트레스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 카본을 쓰신다면, 분할 채비에 카본을 쓰신다면 2호 내외로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분할 채비를 쓰시는데 좀 굵게 쓰려면 세미 플로팅, 제가 지금 세미 플로팅 3호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2호는 써보면 좀 감긴다거나 또 그 장애물들에 긁혀서 원줄이 나중에 손상되는, 채비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5호나 3호 정도 쓰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수초가 있고 이런 데서 하실 것 같으면 3호 정도가 적절하고, 그렇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탁 트여 있는 이런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시면 뭐 2호, 2.5호 이런 거 쓰셔도 크게 지장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양어장에서 노지로 전환하시면 하나 신경 쓰실 게 찌 길이인데요. 이제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50cm, 60cm 이렇게 길면 찌 세우기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냥 찌 수심 정도 되는 곳에서도 낚시가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산란기 같은 때는 짧은 찌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짧은 찌는 한 뭐 40cm 내외 정도면, 원래 옛날부터 찌는 그 길이가
한자 이상만 되면 충분히 그 충분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cm에서 40cm 정도 사이. 저는 지금 제가 쓰는 건 38cm입니다. 본인이 즐기는 장르에서 즐기시기를 현명하게 선택해서 하시고, 만약에 정말 노지로 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 조금만 보완하시면 얼마든지 노지 낚시 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쑥 들어간 거 보니까 엉킨 것 같아. 작은 붕어가 14cm 기둥줄에 나옵니다. 유료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채비들이 나왔죠. 강선을 이용하는 채비, 사슬, 군번줄, 밑에 또 봉도를 달아서 관절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굉장히 다양한 변형 채비들의 재료들이 주는 그런 효과를 그냥 원줄을 뭘 쓰든지 간에, 이제 강선 같은 고정된 줄은 아니고요. 합사를 쓰든, 그 다음에 저처럼 원줄이 그냥 유동되는 형태로 쓰든 간에 밑에 나눔 봉돌하고 본봉돌하고 간격만 조절을 하면 그런 다양한 채비들이 주는 그런 효과들은 충분히 그냥 단순화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가 분할 채비를 사용한 게 한 2006년 정도 경부터 썼으니까 꽤 오랜 시간 썼죠. 10몇 년, 5, 6년 정도를 쓴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저는 계속 유동으로 봉돌 간격을 조절해 가면서 낚시를 했고, 지금 나오는 그런 다양한 채비들과 같은 형태로 변형도 해서 해보고 했는데, 이제 그러한 노력들보다는 그냥 봉돌 간격을 조절을 해주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난다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예를 들어 강선 같은 경우는 위에 본봉돌이 아래로 눌러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밑에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슬러지 같은 게 있을 때 채비를 눌러서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밑에 봉돌이 움직였을 때 그 힘을 바로 전달해줘서 빠르게 편대 같은 채비들의 빠른 전달이 이루어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강선이 갖는 장점을 만약 지금 저와 같은 이렇게 유동 분할 채비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봉돌 간격을 줄여주면 됩니다. 간격을 줄여줘서 원봉돌에 가깝게 이렇게 줄여주면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횡으로 입력 시에 이물감은 줄어들면서도 분할 봉돌의 움직임을 본봉돌로 전달하는데 그 짧은 그런 지연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얼마든지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막 다양한 변형들 저도 많이들 해봤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봉돌 간격 조절을 해주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지금 2시간 10분 정도 낚시를 했는데요. 아침에 만들었던 글루텐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약 150cc 정도 만들었었는데 다 써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떡밥도 새로 만들고 전화도 통화도 하고 하느라고 한 30분 정도 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어가 좀 풀렸을 수 있는데 다시 떡밥들을 좀 넣으면서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14cm 나왔습니다. 14cm 정도가 표현을 잘 해주는 것 같으네. 유동 간격 조절하면 다른 채비의 특장점들을 다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또 너무 또 이 영상에 싫어요 많이 누르실 것 같습니다. 특히 조구사들이 싫어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다양한 채비들 이렇게 뭐 많이 해야 호기심 갖고 또 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좋을 텐데, 하여튼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싫어요는 환영합니다. 제가 뭐 특별히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편이라 눌러주셔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 주황치 한번 떠보자. 왜 이렇게 뜸을 들이니? 아하, 아주 멋진 찌올림. 14cm가 지금 훨씬 더 부드럽게 잘 올라오네. 금방 던져놓고 제가 카메라 조절하고 있는 사이에 멋지게 올라왔다 내려갔습니다. 그런 건 입질을 걸러야 되나 보다. 지금 저 주황지 채비를 11에서 12로 봉돌 간격을 늘렸습니다. 지금 옆에 14에서 입질이 근사하게 표현이 잘 돼서 늘리는 쪽으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 뜬다. 아이고, 그게 입질이 아니네. 정말 작은 붕어인데 입질은 뭐 기가 막히게 해줬습니다. 정확히 윗입술에 입걸림도 됐고요. 지금 이곳 바닥이 완전히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빠졌네. 걸었었는데. 늦었다. 옆에 또 던지는 사이에 찌가 근사하게 올라왔는데, 네, 사실은 지금 요 14cm 채비는 조금 허챔질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질이 갑자기 지저분해졌네. 입질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자꾸 옆으로 끄는 입질에 뭐가 문제지? 갑자기 변했네. 지금 계속 채비가 꼬물거리기만 하고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붕어가 좀 빠진 듯한 느낌도 들고 다른 치어들이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거 그렇지, 좀 씨알이 작아진 것 같은데, 작은, 조금 그나마 큰 붕어들이 좀 빠지고 작은 씨알 붕어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도 굉장히 작은 붕어가 나왔는데, 지금 잔씨알 붕어들이 들어와서 입걸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찌가 불쑥 올라왔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잔씨알들이야 이게. 이런 것도 걸림이 안 되네. 사실 제가 뭐 꼬물거리고 안 나온다 뭐 한다 할 처지가 아닙니다. 편내낚시 노지에서 지금 제대로 해보는 게 이제 처음인데, 뭐 이만하면 성공적인 거죠. 입질도 해주고 붕어도 나오고 씨알은 뭐 작지만,
뭐 이 정도 확인한 것만 해도 저한테는 황송합니다. 근데 계속 지금 미끼만 드리블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보니까 5치 이상 돼야 찌를 올려주는데 지금 3치, 4치가 들어와 있으니까 찌를 못 올리는 것 같아. 네, 한 뭐 5치 정도는 돼야 찌를 올리는데 포인트에 그 이하 크기 붕어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최소 이 정도 크기 이상은 돼야 찌를 올리는데, 아이고, 2개 감았다. 걸렸다 빠졌다. 제법 큰 녀석이 옆에서 뛰었습니다. 왜 저런 녀석이 있는데. 지금 봉돌 간격이 왼쪽은 12cm, 오른쪽이 14cm인데요. 입질이 지금 잔시알 붕어들이 계속 꼬물거리기만 해서 지금 2개의 채비 차이, 입질 차이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나온 게 12cm입니다. 목줄. 조금만 씨알이 되면 그 입질이 제대로 올라오는데 5치만 돼도 제대로 입질이 올라옵니다. 역시 똑같은 사이즈가 같이. 바람이 좀 부니까 시원하고 좋네. 지금 12cm, 14cm 2개 간격인데요. 이거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2개 그 채비 입질에. 이제 뭐 완전히 그 극미한 입질이 있는 곳 같으면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현재 이곳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도 근데 아주 작은 차이긴 한데 14cm 목줄이 조금 허챔질 확률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그 챔질 타이밍을 거기다가 맞추면 허챔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챔질을 하는 거죠. 근데 편대가 확실히 입질은 잘 읽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아래 바닥에서 바늘을 건드리는 움직임을 굉장히 민감하게 잘 읽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여기 잡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괜찮은데, 만약에 이거 잡어 많은 데 가면 이게 오히려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곤해지죠. 지금은 신기할 정도로 피라미나 살치가 지금 덤비지 않고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오는데, 그렇지. 천천히 올라오긴 했는데 내칩니다. 12cm, 14cm 사이 그 정도가 적절한 것 같으네, 결국은. 그러면 대체로 13cm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렇고요. 또 수심이 더 깊어지거나 하면 조금씩 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차라리 13cm를 기준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배짱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편대를 하게 되면 그때는 둘 다 13cm에 맞춰 놓고, 그런 다음에 조금씩 늘리거나 줄이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4를 1cm 내리지. 네, 오른쪽 초록지를 14에서 13으로 줄였습니다. 왼쪽은 12, 오른쪽은 13입니다. 아이, 빠졌다.
많이 빠지네. 현대에서 가장 일반적인 간격이라고 할 수 있는 13cm입니다. 고기가 여기 파이팅이 없습니다. 예. 지난주 수로는 고기들이 한 마리 걸면 굉장히 파이팅이 좋았는데 정확하게 이끌림 됐죠, 이 녀석들. (13cm가) 또 갑자기 피치를 올리는데, 역시 13cm가 로얄인가? 지금 제가 마늘 글루텐하고 포테이토 섞어서 쓰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랑 가끔 요 찌낚시 하는 꼬미 아빠가, 형님 그러지 말고 한번 다른 글루텐하고 마늘 글루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또 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노지에서 많이 쓰시는 글루텐이 어분 글루텐 또는 뭐 딸기 글루텐 같은 것들입니다. 어분이나 딸기 또 이렇게 섞어서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어분 글루텐하고 마늘 글루텐하고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지금 13cm가 입질을 하네. 희한하네 또. 근데 이게 단순히 목줄 길이로 입질 표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지는 또 바닥 차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좌우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재미로 봐주십시오. 가끔 제가 뭐 채비 테스트 이런 거 해서 올리면 너무 과학적으로 분석하시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이 이거 조건을 완벽하게 통제하기가 쉽지 않죠. 변인들을 전체를 다 동일하게 하고 독립변인만 좀 변화를 시키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되지도 않고, 그걸 할 만큼 무슨 여기다가 그 비용을 투입할 수도 없고요. 예를 들어 뭐 큰 수조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수영장만한 수조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촬영도 하고 하면 정확하게 검증이 될 텐데, 뭐 계속 지금 이쪽에서만 나오네.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재미 삼아서 경험적인 내용 포함시켜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30분입니다. 조금 한 30분 정도 쉬어서 1시까지 정도는 쉰 다음에 낚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떡밥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요. 보니까 한 150cc 정도 만드니까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으로는 일요일인데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지금 제 시야에 들어오는 쪽에는. 보시면 왼쪽에 도로를 따라서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은 이런 볼록볼록한 구조물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로가 굉장히 길어서 사실 뭐 저처럼 이런 발판 하나 정도만 있으면 낚시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많습니다. 근데 낫으로 조금 뒤에 수초 풀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자리들이 있고요. 정면에 산도 있고 굉장히 멋진 곳입니다. 네, 지금 오후 1시 30분입니다. 제가 한 대는 이제 접었고요. 봉돌 간격을 이제부터는 13cm로 고정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2대 하느니 그냥 한 대는 접고 한 대만 갖고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13cm) 간격이 적절하긴 한 것 같아요. 6치 정도 되는 붕어.
다 먹었네. 제대로 올라왔네. 이 녀석이 계속 제 주변에서 알짱거립니다. 이게 무슨 뱀인지 모르겠는데 멀리 가지도 않고 계속 여기서 왜 나한테 뭐 호기심이 있나? 너 나 알아? 왜 안 가? 꽤 크죠? 큰 뱀입니다. 아우, 저렇게 큰 뱀 오랜만에 보네. 금방 그 뱀이 제 주변에서 계속 왔다 갔다 맴돌다가 한 3시간 전부터 계속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나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는데. 작은 녀석들이 모여갖고 지가 안 내려갑니다. 살치 지가 안 내려가더니 이 녀석입니다. 살치가 저한테까지 온 건 이게 처음입니다. 걸긴 3마리가 걸었는데 이 정도면 살치 성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게 조금 의문입니다. 사실 지금 마늘떡밥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살치가 좀 덜 덤비는 건지 다음에 정말 떡밥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민을 없는 바늘을 쓸 때는 뜰채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 속에 있을 때는 붕어가 잘 빠지지 않는데 물 위로 올라와서 파닥거리면서 많이 빠지네요. 네, 지금 시간이 3시 20분입니다. 오늘 낚시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 성모도 수로에 와서 제가 한 8시 반부터 낚시를 했는데요. 오늘은 편대 낚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10cm, 15cm 간격에서 시작해서 10cm는 조금씩 늘려가고 15cm는 조금씩 줄여갔는데요. 가장 그래도 적정했던 것이 한 13cm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편대로 낚시할 때는 13cm 주변에서 올리거나 내리면서 낚시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낚은 붕어들 한번 볼까요? 30여 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장 큰 건 한 7치가 한 마리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한 4치에서부터 6치 사이입니다. 그래도 뭐 입질 자주 해주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낚시 영상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